자, 이제 데이터 분석 기법의 이해라는 이론 수업을 좀 해볼게요. 자, 데이터 처리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억이 하시는데 전체적인 과정 기억나세요? 우리가 일단은 데이터를 일단 모아야죠. 그렇죠? 좋은 양질에 모아야 돼요. 보통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가장 요즘에 우리나라는 좀 잘 됐죠. 예전만 해도 정말 공공 데이터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행정에서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2019년 이후로 어떻게 해요? 행정에도 도입이 되고 또 우리가 AI 그쵸?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는 공공 데이터를 진짜 많이 국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오픈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정적인 데이터면은 뭐 1년 단위, 월 단위 이런 거면은 그냥 엑셀이나 그냥 XML 그렇죠? XML 이런 HTML이나 이런 형식의 웹 베이스로 그냥 주기도 하긴 하는데 API라고 해가지고 미세먼지나 그렇죠? 이렇게 시간적으로 너무 데이터가 수시로 바뀌고 그 다음에 동적인 데이터죠. 그런 거는 API를 줘서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수업 외에도 다른 수업에서도 이제 이런 처리하는 기법들 가르치는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 수집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이고 신청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관심인데 공공 데이터가 없어.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크롤링이라는 크롤 그쵸? 긁는다 그쵸? 뭐예요? 거기 웹페이지의 가격 정보나 아니면 어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집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필요한 걸. 예전에는 그냥 일일이 웹페이지 가서 다 드래그 하거나 긁혀지지 않으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다 엑셀로 수기로 작업했던 거를 이제 자동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 데이터를 수집하면 그 로우 데이터잖아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데이터를 모으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대량의 그 중에 가장 큰 데가 뭐라고 했어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DW라고 했고 그게 부서별 아니면 내가 계열사야. 그러면 아니면 내가 필요한 부서별로 갖고 있는 게 데이터 마트. 그쵸? DM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존 운영 시스템을 레거시. 원래 유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레거시라는 단어가 즉 기존 운영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쵸? 보통 이제 큰 회사 같으면 ERP. 그쵸? 거의 그런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우리가 가져와요. 보통은 정형 데이터로 돼 있겠죠. 물론 요즘에는 비정형 데이터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존까지는 좀 대기업 위주로는 ERP라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그쵸? 여기에서 뭐예요? SQL이라는 그쵸? 문을 해서 우리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용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공했었어요. 자, 그런데 ODS라고 나오죠. Operational Data Store. 그쵸? 뭐냐면 운영하는 데이터 그런 상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운영 데이터 스토어에서 전처리라고 한다는 게 뭐냐면 어떤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긁어오면 뭐 쓸데없이 태그가 있어요.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대부분 되어 있잖아요. 웹페이지가 뭐 HTML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워야죠. 필요 없는 능능능능 뭐 이렇게 있고 하면 여러분들이 막 그냥 원데이터로 그냥 하게 되면 우리 조사 같은 게 많잖아요. 실제로 영문 같은 경우에서 제일 많이 그냥 하면 관사가 많아요. 얻어. 그쵸? 얻어가 의미가 있어요. 그쵸?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고 특수할 때 더를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영어 공부하셨을 테니까. 그냥 이게 의미가 없죠. 갑자기 뭐 얼마나 빈도수를 하는 워드 클라우드.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워드 클라우드가 굉장히 뭐 뉴스에도 나오고 사람들 관심도나 이런 거예요. 그거는 어떠한 특정한 단어가 굉장히 빈도가 많으면 그거의 뭐 크기로 뭐 예를 들면 폰트 사이즈가 10이면 두 번 언급되면 20 뭐 상대적인 비율로 이제 나타나는 건데 어도가 많으면 뭐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처리해야죠. 그걸 전처리 즉 정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디 데이터 웨어하우스 큰 저장소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저장소 가져온 내용과 결합해서 분석에 활용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냥 기존 자료 우리가 그렇죠? ODS 기존 자료와 외부에서 우리가 갖고 오는데 그냥 갖고 온 게 아니라 우리 데이터 타입이나 정제된 거랑 이렇게 융합을 하려면 잘 처리를 해야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지 영역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자, 가져온 데이터는 정제되어 있지 않다. 근데 그냥 갖고 온 그 자체는 정제가 안 돼 있으니까
데이터를 전처리, 즉 정제를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각 내 부서면 부서마다 권한이 틀리잖아요. 갖고 있는 데이터가 데이터 마트에 결합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냥 스테이지장에 이게 정제 안 돼 있어요. 정제 안 되는 걸 뭐 한다? 전처리를 한다. 그래서 정제 작업. 그쵸? 제가 한글을 좀 많이 못 써요. 영어는 좀 잘 쓰는데 정제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ODS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스토어. 그쵸? 우리 예를 들어서 회계부서면 회계부서, 마케팅 부서에서 우리가 항상 뭐 보는 게 뻔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에서 우리가 필요해. 외부 데이터. 그쵸? 어떤 전략을 세우거나 뭔가를 하려면 그러면 그거 갖고 와. 그걸 처리해. 이 처리를 다 지금까지는 전산실 이런 사람들 개발자한테 맡겼다고요. 그러니까 느리지. 모든 부서에서 다 한 군데로 쏠리니까 일이. 그러다가 이제 요거가 정제해서 이제 어디에요? 우리 창고에 딱 정제해서. 괜히 쓸데없는 어더가 많으면 용량만 차지하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있고 거기에 이제 부서별로 데이터 마트가 있어서 애널리시스 툴이라고 하죠. 이게 뭐 우리가 배우는 통계 분석을 하면 R, 그쵸? 요 프로그램 어뢰 중에 이제 쉬운 게 이제 우리가 아는 파이썬, 그쵸? 그리고 또 뭐가요? SQL, 그쵸? 이런 분들, 이건 이제 정형 데이터, 그 다음에 몽고DB, 그쵸? 그런 것들은 비정형 데이터 하는 그런 툴을 사용해가지고 한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탐색적 자료 분석이라는 걸 배울게요. 그 중에 이제 시각화입니다. 시각화는 아주 좋아요. 왜냐면 직관적인. 봐봐요. 그림 딱 보면, 요 아까 말한 워크크라우드죠. 빈도수 갖고, 뭔지 모르겠지만 비상타죠. 악동뮤지션, 날씨 이게 사람들이 언급을 많이 했구나. 댓글 분석 같은 거 할 때. 그쵸?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할 때. 즉 뭐냐면, 시각화는 일단은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각화를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딱 보면 직관적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냥 누가 초등학생이 봐도 이게 제일 길잖아요. 이거 제일 많잖아요, 비중이. 그렇죠? 어떤 비중이 많다, 퍼센티지로 나타나는 원형이고요. 그다음 막대 그래프를 보통 많이 쓰죠. 왜? 상대적인 비교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빈도수. 이거는 이제 보조 수단이다, 이죠. 정형 데이터가 아닐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계열 분석 같은 거. 딱 보면 이게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걸 딱 아니까 여러분들이 뭐 트렌드다. 어떤 게 있네, 패턴이 있네, 이런 거를 발견하고, 요거 왜 그럴까, 요거 왜 그럴까, 이렇게 고점, 그쵸? 차이 저점, 이런 것들을 이제 심화적으로 분석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거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옛날에 박사과정 할 때, 많이 교수님들이 했던 게 뭐냐면, 이건 이제 보조수단이에요. 그래서 막 보고서 쓸 때, 막 시각화를 막 엄청나게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건 의미 없어요. 그 그래프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팩트 있는 한두 개, 이런 게 막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런 거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처음에 딱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제일 이제 전문적으로 보이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한 번에 많은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표로 정리하는 거예요. 테이블이라고 하죠. 테이블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습관을 꼭 가지세요. 이거는 저 보고서 뻔하잖아요. 그쵸? 그냥 여러분들 보면 정리하기 이런 거 그런 거 어차피 정리가 다 돼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제출하는 게 저희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결국은 여러분 시험 공부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한마디로 치팅 시트죠. 그거 진짜 치팅하면 안 되고 시험 전에 갖고 와서 이렇게 딱 그거 언제 책 무거운 거 해요. 찾고 틀린 거 오답 노트, 그쵸? 그리고 이런 거 보라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한 거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웬만하면 점수도 다 줄 거예요. 그쵸? 상대 평가라 해요. 절대 평가면 그냥 돌려맞는지 내가 뭐 어떻게 알아. 그쵸? 그래도 비학점 이상. 다른 학교에서 이제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가 절대 평가인데 수업만 잘 나오면 B 줘요, 저는. 근데 이제 우리는 상대 평가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점수는 웬만하면 주려고 하고 중간고사가 범위가 많다가 해도 문제는 거의 제가 원하는 거는 비학점 이상이 거의 대부분 나오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상대평가하고 나눠야 되니까 기말고사는 실제 기출문제로서 조금 차이를 둔다 이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시각화는 가장 낮은 수준의 분석이다 이거예요. 아는 게 중요해요.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빅데이터 분석에는 필수적이에요. 왜? 직관적으로 이해해요. 왜냐면 빅데이터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거 언제 다 찾고 앉아있어. 원인 분석 언제. 제가 그래서 상관 분석만 해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상관하면 어떤 게 증가하니까 이것도 같이 증가하다. 감소하네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패턴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회귀 분석은 중요하지 않다. 그게 그래야지 타당한 거죠. 이게 원인입니다. 그쵸? 이게 원인이니까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귀 분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다가 우리가 ROI 배웠잖아요. 투자 대비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거 분석하는데 막 1년 걸려.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탐색적 분석할 때는 시각화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이런 패턴이 있구나. 여기 이런 문제가 있네. 내가 자세히 연구해야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EDA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플로러 탐험하다 그러니까 exploratory 데이터 이게 지금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전문분이 영어가 약한가 봐요. 전문 파워포인트 맞춰주신 분이 이걸 제 거를 보고 해줬는데 이렇게 스펠링이 틀렸어요. N이에요. 그렇죠? 탐색적 사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탐색한다는 게 뭐예요? 모르니까 주제 잘 모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결국 우리가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변수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떤 요인이겠죠. 그 요인의 분포를 일단 시각화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간 분석은 여러분 봐봐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이게 뭐냐면 소재 1000대 기업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몰려 있구나. 그렇죠? 자, 이거 하면은 뭐가 좋아요? 이게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만약 B2B 영업하는 사람들은 큰 거죠. 여기 보면은 당연히 중구, 충무로 그쵸? 시청 일 거고 여기 뭐야? 강남 쪽에 외국계 기업들 특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뭐야? 가산 디지털 단지나 그룹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력이 한정돼 있으면 요 세 군데만 돌면 되잖아요.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걸 봐고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걸 분석해서 쭉 주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 활용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이거 봐봐. 여러분 봐봐. 서울시 아파트 세대 분포. 이렇게 그렇죠. 특정지가 특히 이게 많잖아요. 빈도가 밀도가 몰려 있어. 그러면 이런 데는 집값이 비싸거나 아니면 또 뭐예요? 계속 활발하게 아파트 거래가 되겠구나.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안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이 시각화는 이거 보고 그래서 여기 궁금한데 이게 왜 그럴까? 분석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분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가 바로 이겁니다. 통계 분석이에요. 그렇죠? 어떤 현상을 통계란 일정한 체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준, 그러니까 체계라는 건 여러분 기준 이거예요. 그래서 숫자, 표, 그림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기술하다. 이 기술이 처음에 나도 막 테크닉 이건 줄 알았어요. 아니야. 우리 이렇게 이렇게 기술하십시오 이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모집단이라는 건 원래 여러분 서울 시민 전체 예를 들어 1000만 명이다. 그러면 요 전체가 그럼 1000만 명 언제 인터뷰한 건지 있어요. 왜 이 중에서 말 그대로 1000명만 그래도 많잖아요. 1000명만 인터뷰한다. 전화 인터뷰 이런 거죠. 1000명만 뽑으면 이게 뭐예요? 표본 샘플. 그걸 샘플이라고 해요. 샘플. 이걸 샘플 표본. 그래서 이 추출 여기서 1000만 명 중에서 1000명만 뽑은 거잖아요. 이거 1000만. 1000만 명이 1000명만 뽑은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겁니다. 즉 이게 과학정보통신부에서 기술무역 통계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이잖아요. 어떤 트렌드가. 그렇죠? 이거 그냥 막대기로 연도별로만 했는데 이걸 연결하니까 결국 시계열 분석이잖아요. 이게.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이거 봐봐요.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똑같은 거 왜 두 번 했지? 통계 종류 두 번째 추측 통계예요. 추측한다는 게 뭐래요? 추정한다. 우리가 미래의 사실 여러분 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아파트를 내가 빚담 너무 흘려가지고 2억을 투자해가지고 그게 1억으로 떨어지길 원하세요? 아니면 한 5억으로 뻥튀기 하길 원하세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즉 내가 어떤 걸 투자할 때는 이거 오를 거야. 난 부자 될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할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모 집단에서 출처된 표본 통계량, 그렇죠? 그걸 가지고
뭐예요? 특성인 모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치?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아까 1,000만 명 중에서 1,000명을 뽑았잖아요. 서울 시민을.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거 갖고 어떤 특징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 갖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모집단은 어떻게 되겠다. 자, 뭐 기계적으로 통계학 시간에 뭐 하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 모집단이 있어요. 아까 1,000만 명. 그 중에서 내가 1,000명만 딱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1,000명 샘플을 갖고 연구를 막 해서 그래서 중요한 요인들을 뽑았어. 그래서 이게 여기도 적용이 되나 추정하는 거야. 근데 그게 맞으면 대박. 그쵸? 그게 만약 연구면 교수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어떤 건지 모르지만 뭐예요? 쭉 봤더니 어떻게 여기 분포가 이렇게 했는데 분포가 보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쪽 변수가 증가할수록 이것도 이렇게 증가하는 선형 모형으로 일단은 할 수 있네. 뭐가 증가하면 대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는구나라는 걸 알면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뭔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여기까지가 탐색조 자료 분석, 통계 분석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데이터 마이닝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이나 뭐냐면 영어로 쓰면 데이터는 원래 데이텀이라는 어떤 그쵸? 자료 하나하나를 말하는 걸 그걸 복수형의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대부분의 자료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거를 마이닝한다. 즉 마인 자체가 우리가 탄광에서 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래요? 쓰레기 자료 들어오면 쓰레기 나온다고. garbage in, garbage out이에요. 결과가 그지 같다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예요? 데이터를 우리가 채굴 해. 그래가지고 뭐예요? 양질의. 그게 뭐예요? 우리 보통 통과하면 뭐 석탄, 다이아몬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데이터 마이닝이라 생각하시고 연상하시고 자 내용은 정의를 아셔야겠죠? 뭐예요? 정의가 그대로 이게 뭐냐 이렇게 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빅데이터예요. 대용량 자료로부터 정보를 딱 갖고 와 요약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미래에 대한 예측이잖아요. 그걸 목표로 자료는 딱 봐. 자료하고 데이터 이렇게 몰려 있는데 아까 막 그거예요. 뭔지 모르겠나 우리가 이게 증가하면 이것도 따로 증가하네 이런 패턴이나 규칙을 탐색하고 이를 이거 갖고 있으면 이게 증가하면 이거 하다가 한번 모델을 세워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해서 이전에는 몰랐던 아주 유용한 지식 그걸 추출하는 방법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종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기계학습. 이게 영어로 뭐예요? 머신러닝이에요. 여기까지가 정형 데이터 분석까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딥러닝 기초까지고 있고요.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 ADSP 시험범위입니다.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면 바로 컴퓨터가 잘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연산, 계산 빠르잖아요. 여러분 이거 계산해봐요. 3의 10승 곱하기 6의 100승. 지금 계산해 나와봐요. 컴퓨터 이거 3초 만에 풀어요. 그러면 계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반복. 지금 이거 뭐예요? 3의 10승이면 3을 10번 곱할 거야. 3을 3, 3, 3, 3, 4, 4 곱한 거 아니야 다. 이런 반복을 잘한다 이거야. 그렇죠? 그걸 시키는 거예요. 기계학습이라는 게. 즉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게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분야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인공신경망, 그렇죠? AI죠. Artificial Intelligence. 그렇죠. 요 인공신경망. 그다음에 의사결, 디시전 트리라고 합니다. 디시전 트리는 되게 간단해요. 자, 내가 있어요. 자, A하고 B. A 할래, B 할래. A면 왼쪽, 아니면 오른쪽. A를 선택해서 자, 결혼을 할래, 말래. 할 거야? Yes 이쪽, 오른쪽. 아니야, 오른쪽. Yes, no.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의사결정 나와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클러스터라는 거는 모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쪽에 몰려있고 이쪽에 몰려있어. 요렇게 여기는 A라는 집단, 여기는 B라는 집단. 알고 봤더니 여기 자세히 보니까 여기는 10대, 여기는 60대들이 몰려있구나. 이렇게 나누는 거. 그게 클러스터링. 분류 문제예요. 분집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다음에 SVM은 Software Vector Machine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은 안 하지만 잠깐 언급하면은 지금 이 인공신경망 AI 기법인 딥러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정확도가 높았어요. Software Vector Machine이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분류 문제를 할 때
어떤 공간을 좀 줘가지고 어떤 기준을 통해서 최대한 분류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이고요. 좋긴 한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하나하나 다 비교해요. 이 기준을 해서 얘 각각의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다 이렇게 그 거리 구하는 유클리디안 거리 구하는 공식처럼 막 해가지고 나와요. 지금은 설명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기계 학습에. 그 다음에 패턴 인식입니다. 패턴 인식. 패턴 인식. 이걸 지저분한 거 지워볼게요. 자, 패턴 인식은 원시 데이터라는 게 로 데이터예요. 기존에 그냥 정제되지 않은 그 데이터. 그걸 갖고 내가 이미 알고 있어. 기존 지식하고 패턴에서 이거 보니까 안 해? 그럼 여기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통계적 정보를 바탕으로 패턴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바구니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장바구니는 뭐냐면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월마트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희한하게 간척해 보니까 이상하게 기저귀 파는 날이 기저귀가 판매량이 느는데 맥주가 늘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알고 봤더니 뭐냐면 이게 사회생활하고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맞벌이 부부이신 경우는 그쵸? 가정의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 와이프님이시잖아요. 그쵸? 여주인님. 그 여주인님께 전화하죠. 혼자서 이제 막 저녁에 먼저 와서 만약에 애를 보고 있으면 자기야 뭐해? 그러면 전화해서 하면 응? 올 때 뭐 좀 사와. 애 기저귀 사와. 그러면 당연히 사러 가야죠. 안주인님의 명령인데 가서 사. 근데 어떻게 했지? 보니까 특히 금요일 경우에 그렇겠죠. 딱 보니까 내일 또 회사도 안 가. 그런데 맥주가 막 날 유혹해. 막 30개짜리 하고 거기에다가 뭐 맥주 컵도 있어. 사요 안 사요? 저 같으면 사요. 그쵸? 그래서 사요. 폭탄 세일 때 만약 50% 사. 그러니까 뭐예요?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상황이나 이런 구조적인 걸 보게 되면 되더라. 희한한데 이런 패턴이 있더라. 이거는 인과관계로 설명이 나중에 깊게 들어가지만 처음에는 희한할 거 아니에요. 이게 증거한데 이것도 증거하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바구니나 연관규칙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패턴이 갑자기 있네. 이걸 알면 기저귀 옆에 편하게 바로 맥주를 놓는 게 낫지 않아요. 그리고 그쵸? 남성들이 좋아하는 맥주 종류를 쫙 깔아서 어떻게 해요? 눈에 띄게 해가지고 세일을 하면 산다. 몇 퍼센트 세일하면 엄청 사겠네?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자, 그 시뮬레이션 한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복잡한 실제 상황을 단순화해서 컴퓨터상의 모델을 만들어서 재현하거나 변경합니다. 즉,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하고 미래의 변화를 결과를 하는데 예측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항상 하는 저기에 있는 북한 친구들이 갑자기 미사일을 노동기 쏴요. 막 동해에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보고 궤적을 보고 떨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했지? 그러면 쟤네들이 이렇게 발사를 하면은 이게 혹시 서울이나 이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얼마면 서울에 도착할 수 있지? 이런 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어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한국도로공사 실제 신입사원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알리나 통계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거 했었어요. 확률론을 했는데요. 확률하고 R 프로그램으로 고속도로에서 요금 정산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구수를 몇 개를 만들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톨게이트 할 때 여기가 항상 막히는데 톨게이트가 2개만 열려 있어. 미치죠. 그렇죠. 여기 뭐 1시간 반 거리에 내가 지금 가야 되고 그걸 생각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갔을 때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갔을 텐데 뭐 3시간 걸린다고 그러면 그렇죠. 얼마나 민원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항상 그랬죠. 최선입니까? 세상엔 정답은 없다고 그랬어요. 대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왜 때때로 안 돼요? 제약 조건이 많아. 그치? 그러면 그 제약 조건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표값은 원래 이거였는데 제약 조건이 하나씩 그쵸? 이런 것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외부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특징이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하나씩 이제 목표값을 계산해 나가죠. 그러니까 주먹구구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목적 함수와 제약 조건을 정의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게 뭐냐면 납기일이에요, 납기일. 그쵸? 이게 납기 뭐 준수 안 못하면 페널티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해서 제때 납기. 이 납기하는 그 우리가 물건을 주문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쿠나 쿠모, 위모 이런 데서 우리가 막 뭘 사요. 11모 이런 데 사요. 그러면은 이게 뭐 빠른 배송 언제까지 온다. 그쵸? 아니면 며칠 정도 걸린다. 우리가 알면 준비를 하잖아요. 아, 그 전에 이게 꼭 필요한 물건인데 3일 후에 우리 갖다 어디보다 선물해야 되는데 이게 걸리는데 한 달 걸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납기일 최적화. 그 기간 내가 주문해서 참고로 내가 주문해서 그걸 물건을 받는까지를 전문적으로 리드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그 리드 타임을 적게 하는 게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기업들의 관심사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납기일 최적화 이런 것들을 최적화 문제로 가지고 풉니다.